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게임은 보물을 찾고 가디언을 피해서 내 후원자를 사원에서 탈출시키는 게임 나크베의 보물입니다. 게임 준비 먼저 설명드릴게요. 게임판은 사원면과 정글면이 있는데 사원면으로 일단 두시고요. 그리고 탐험대원을 시작하는 보물의 방에 두세요. 보물의 방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제일 큰 칸 있어요. 네, 여기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디언 게임말을 보물의 방 옆에 있는 수호자의 방에 두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한가운데 보시면 되게 조그맣게 있어요. 네. 여기가 수호자의 방이에요, 그냥. 이 조그맣게. 아니에요? 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수호자의 방이 어디야? 막 한참 찾았는데 거기더라고요. 다음은 보물 토큰을 뒷면으로 섞어서 보물칸에 하나씩 두면 됩니다. 근데 그냥 보물 토큰이 아니라 사원 보물 토큰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글 보물 토큰이 있고 사원 보물 토큰이 있는데 그냥 색깔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사원스럽게 생겼으면 사원, 정글처럼 약간 푸른빛이 있으면 정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물 토큰 같은 경우는 뒤에 0점부터 이렇게 3점까지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여기다 두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점수판입니다. 점수판은 A면과 B면이 있는데요. 사원을 할 때는 A면을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확장하게 되면 B면을 두시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A면. 그리고 후원자 카드를 뒷면으로 한 장씩 받으시면 돼요. 이게 앞면이고요. 여기가 뒷면이거든요. 그래서 잘 섞어서 각자 한 명씩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혼자 이렇게 보시면 3명씩 그려져 있어요. 네. 이 3명이 내가 후원해야 할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가 여기에 등수에 높은 등수에 들어와야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원을 탈출하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후원한 이 모험가가 최대한 높은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 레이싱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구성물은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사위는 여기서 사용하니까 주사위 트레이는 게임에 들어있지 않지만 각자 뭐 이렇게 네모난 거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주사위 같은 경우는 1, 2, 3, 4, 6이 있어요. 숫자가 5가 없고요. 2만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게임 진행 설명드릴게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기 차례에 주사위를 굴리고 탐험가 말 하나 이동시키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주사위를 굴렸는데 1, 3, 4, 6이 나왔다. 그러면 밝은 지역에 있는 탐험대원 중 하나를 골라서 이동시키면 됩니다. 밝은 지역은 어디냐? 이게 되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칸이라 하더라도 요 밝은 곳에 있으면 밝은 지역이고요. 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두운 지역이에요.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 여기 출발 지점은 다 밝은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2가 나오면 아무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어두운 곳에 있는 탐험가라 하더라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서요. 그러면 이동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정확하게 이동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주사위를 굴렸는데 6이 나왔죠? 네. 6이 되면 지금 현재 다 어두운 곳에 있고 여기 출발 지점에만 밝은 곳이잖아요. 네. 6칸을 가는데 꼭 6칸을 가야 돼요. 5칸, 4칸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탐험대원이 있는 칸은 무시하고 가야 돼요.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 칸은요. 네. 왜냐면 이게 게임 특성상 나중에 이제 점수를 매길 때 칸수, 이 출구에서 가까운 데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칸에 있으면 점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칸에 있어야 돼서 그래요. 밝은 쪽만 세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한 칸이에요. 한 칸 안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있어요. 그럼 밝은 그래서- 면으로 가도 되고 어두운 면으로 가도 돼요? 그게 도착하잖아요. 네. 도착하면 어두운 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밝은 면만 있는 곳도 있어요. 뒷면에 보면 있거든요. 정글면에 보면.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원면에는 없고요. 반대로 어두운 면만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요런 곳이나 요런 곳들은 어두운 면만 있기 때문에 내가 2가 나와야지만 그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다가 어둠을 만나서 헤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라운드에 이 탐험가는 2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네. 도착한 칸에 만약에 함정이 있다면 함정이 지금 여기 보시면 뾰족뾰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게 출구 바로 앞에 함정이 있어요. 요런 칸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가디언이 있는 칸으로 바로 이동하고요. 즉시 3칸을 갑니다. 그리고 이 탐험가뿐 아니라 요 함정도 무시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가디언이 여기 있다고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함정에 걸렸잖아요. 그럼 그 즉시 3칸을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가디언이 있는 곳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3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가야 되는데 탐험가만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한 칸. 네. 그 다음 2칸 갔죠. 네. 근데 함정도 뛰어넘고 가요.
3칸. 왜냐면 함정을 안 뛰어넘으면 3칸 가죠? 다시 네, 하나, 네, 둘, 네.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함정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한 번 밟은 함정이니까 얘는 알고 있겠죠. 여기 뭐, 함정인지.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네, 어쨌든 게임 시스템상으로는 함정에 걸렸는데 또 걸리면 뺑글뺑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함정을 뛰어넘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도착한 칸에 보물이 있다면, 지금 제가 여기는 편의상 그냥 보물을 다 치우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도착했는데 보물이 있잖아요. 네. 이 보물 카드를 즉시 누가 가져가냐? 이 친구를 후원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 말을 움직인 사람이 가져갑니다. 아. 네. 움직인 사람을 가져가는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몇 점인지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자기 앞에 쓱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후원하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후원하는 말은 최종 점수 때만 사용하는 거고, 보물은 바로 나한테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는 거고요. 그럼 라운드 종료는 언제냐? 누군가 자기 차례 끝내는데 모든 탐험가가 어려운 면에 있다면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냐? 가디언이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가디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자기 수호자의 방에 있을 때는 한 칸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오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밖에 못 가요. 집 밖에 처음 나왔을 땐. 그 다음부터는 5칸씩 전진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 가디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5칸을 움직여야 되죠. 네. 그러면 한 칸, 2칸 갔는데 여기 누가 있네요. 네. 그러면 얘는 잡힌 거예요, 가디언한테. 네. 그리고 가디언은 멈춥니다. 아, 잡고 멈춘다. 네, 자꾸 멈추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탐험가는 어디로 가게 되냐?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친구거든요. 네. 이 친구는 여기 1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났을 때요. 끽 하면서 찢어 발긴 거구나. 잠깐만요. 좀 정확한 표현이 네. 방금 좀 무서운 표현이 있네요. 무서웠어요. 가디언 행동이 끝났으면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하겠죠? 밝은 면으로 모두 옮겨 놓습니다. 네, 옮겨 놓는데, 만약에 어두운 면에만 있는 탐험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올 데가 없죠. 네. 그대로 놔둡니다. 아. 이 친구는 2가 나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네, 탈출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누가 하냐? 이전 라운드를 마쳤던 사람 다음부터. 만약 제가 여기서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끝냈어요. 다 어두운 면으로 가서 가디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당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옆에 앉으신 분. 게임 종료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출구를 지나 게임판을 슉 빠져나가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빠져나오기 직전에 여기는 함정칸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사위 수가 남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여기 있었는데 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꼭 6칸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 둘, 셋 남죠. 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탐험대원은 가장 높은 8점 위치에 두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게임판에 있는 남은 탐험대원들 있죠. 네. 출구에 가까운 순서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잘 보이시라고 눕혀놨는데 실제로 게임하실 때는 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게임 종료 조건은 뭐냐면, 게임판에 탐험가가 한 명만 남아도 게임은 종료돼요. 그러니까 한 명 빼고 모두 가디언한테 잡힌 경우죠. 네. 그래서 최후의 생존자가 8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2명이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사람이 잡히는 순간. 얘가 이렇게 와서 꽉 하고 잡는 순간 그대로 게임 종료네요. 그렇죠. 얘가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되면서. 네, 맞아요. 이건 정말 드문 격이긴 한데 모든 탐험대원이 어두운 지역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가디언만 계속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잡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면서 다. 아. 근데 얘를 잡아버리면 마지막 생존자가 얘가 되니까 당연히 출구에서 갖고 온 얘가 1등이 되는 거겠죠. 요런 식으로 3가지 종료 조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점수는 뭐 후원자 카드에 있는 탐험대원 점수에다 보물 토큰 점수를 더하시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요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친구는 지금 4점이고요. 네. 요 두 번째 친구는 몇 점이에요? 8점? 오, 높네요. 8점. 요 친구는 6점. 6점. 그래서 20점인가요? 18점. 18점인가요? 네. 18점에다가 저는 보물 토큰을 지금 아까 1점짜리를 얻었기 때문에 19점. 저는 19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동점이면 보물 토큰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도 동점이면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장 게임, 끝나지 않는 위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확장인데요. 쉽게 말해서 사원에서 탈출했더니 정글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글에서 탈출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정글면을 이어서 게임하려면 사원면이 끝나도 후원자 카드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후원자 카드는 정글면 끝까지 게임이 끝나면 공개하면 되고요. 자, 그럼 게임 준비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원면, 정글면 연달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원면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얘를 A가 아니라 B로 둡니다. 그럼 아까 여기 순서대로 점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게 놨었잖아요. 네. 요번에는 후원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원용 점수 토큰이에요. 그냥 적당한 곳에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사원면 게임을 진행할 때 탐험대원을 점수판에 둘 때 게임말을 해당 위치에 두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친구가 잡혔죠. 그럼 이 친구는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놔둬요. 탈락했다고. 그리고 이 친구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되겠지. 처음에 탈락했으니까 그럼 1점을 여기다 이렇게 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원면 게임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원면에 있던 남아있는 모든 사원 보물 토큰을 제거합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원면이 끝났으니까 이제 정글면으로 가야겠죠? 자, 정글면 게임 준비 말씀드리면 정글면으로 게임판을 뒤집고요. 게임말은 정글 입구에 둡니다. 정글 입구는 어디냐 하면요. 네, 발자국이 여기에요. 있어요. 처음 발자국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디언 같은 경우는 돌계단에 올려놓습니다. 네. 정글 보물 토큰을 뒷면으로 보물칸에 한 개씩 두면 되고요. 정글용 점수 토큰을 두는데 그게 뭐냐면 얘예요, 얘. 아하. 자, 사원면에서는 이렇게 점수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합체시킵니다. 아. 정글면에. 뿅 합체시켜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 마찬가지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놔주면 총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게임 방법은 똑같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변형 규칙이 있거든요. 이거는 마지막에 설명하는데 웬만하면 변형 규칙을 넣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정글면 게임 종료도 아까처럼 그 게임 종료 조건이 똑같거든요. 한 명이 먼저 탈출을 하든가 혼자 남든가 다 어두운 면에 갇혀서 실내. 잡히든가 하는데 여기에는 어둠만 있는 면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쵸? 그러네. 밝음만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네. 음. 이게 어둠만 있는 면 아니에요? 아, 이건 함정이라서 여기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가게 돼요. 요것도 함정인가요? 그거는 좀 이따 변형 규칙 때 설명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 끝났다. 그러면 그때서야 자기 후원자 카드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사원면 점수, 그리고 정글면 점수, 그리고 사원 속 보물 토큰 점수, 그리고 네, 정글 속 보물 토큰 점수. 이거를 이렇게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점수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아까처럼 동점일 경우에는 보물 토큰 점수 많은 사람, 그래도 동점이면 함께 승리인데 변형 규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게임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저 위에 보시면 강이 보이죠? 네. 네. 이 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이 강에서 이동을 마쳤어요. 그러면 강으로 말을 이동합니다. 근데 강도 어두운 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라운드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어두운 지역에 있던 말 같은 경우는 밝은 면으로 나오게 되죠. 라운드가 끝나서 새로운 라운드 시작할 때. 네. 이 친구는 여기서 어두운 면으로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가 끝나야지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에 빠져가지고 어프저프한 네네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강도 어두운 걸로 치기 때문에 강에서 2가 나오면요 그냥 두 칸을 전진하시면 됩니다. 함정이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끝에서도 함정이에요. 네, 얘를 가디언의 먹이로 주고 싶다. 그 다음 비밀 통로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마치 샛길처럼 이렇게 나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네네. 여기가 비밀 통로입니다. 음. 그래서 게임 말이 여기에 멈췄잖아요. 네. 일로 이동돼요. 아. 근데 반대로 게임 말이 여기 멈췄죠. 네. 뒤로 아하. 이동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여기까지 이동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자리를 바꿔요. 어머나. 왜냐면 같은 칸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게 비밀 통로입니다. 네. 그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만약에 가디언이 여기 있었어요. 네. 여기 있었는데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내가 여기 도착해서 일로 가버리죠. 네. 그러면 가디언한테 잡힌 걸로 쳐요. 아. 그래서 바꾸는 건 아니고요. 탈락! 네. 그죠? 네. 가디언이랑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바꿔도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이 친구가 있죠. 야, 네. 바꾸는 규칙 더 좋은데요? 바꾸기 자, 재밌잖아요. 뒤에서 근데 쫓아가잖아요. 만약에 가디언이 여기 있었어요. 네. 그럼 이 친구가 여기 있었죠. 생각되는 네. 거라. 그러면 일로 가잖아요. 네. 가디언 뒤에 있어도 잡힌 걸로 칩니다. 아. 마지막은 뱀 뱀 구덩이에요. 여기 보시면 뱀 구덩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뱀 토큰을 여기다 뱀 구덩이에 둡니다. 만약에 누군가 뱀 속으로 도착했죠. 네. 다 죽습니다. 다라는 다요? 애는 우리 왜 전부 다? 다냐? 요 뱀과 관련된 곳에 있는 애들은 다 죽는 겁니다. 아. 근데 순서가 있잖아요. 죽는 순서. 네. 얘가 제일 먼저 뱀한테 물리겠죠? 네. 제일 먼저 죽기 얼굴이 때문에 있는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죽어서 제일 낮은 점수 1. 네. 그 다음 이 친구가 잡히죠. 뱀이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 친구가 2. 그다음에 그 다음 요 친구. 요 친구가 잡히죠? 그럼 요 친구가 3. 순서대로 잡혀서 깨꼬닥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턴 안에 쭉 한 번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는 일회용이에요. 한 번 사용됐으면 뱀은 이제 집에 가서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누구 됐죠? 하나 걸릴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급자를 위한 짧은 규칙이 있거든요. 사원면은 하지 않고 정글면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글면만 바로 들어갈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끝입니다. 게임 해볼까요? 네.